4차 산업혁명 기술 이전이 답이다. 지금부터 2020 부산 기술 이전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방송 시간보다 15분 정도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틀에 걸쳐 행사의 진행을 맡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신자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우리 지역 대학에서 연구개발된 우수한 최신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다가올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유용한 정보와 기술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될 내용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점의 IP R&D 접근 전략과 기술 이전 사업화 방법에 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우리 지역 4개 대학의 최신 기술이 차례로 소개될 예정이오니 우리 기업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문환 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문환 청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문환입니다. 오늘 기술 이전 컨퍼런스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중이 다 이제 또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저장해서 또 여러 사람이 또 이후에 또 활용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디지털을 더 가속화하고 또 융합을 더 가속화하라는 그런 시준점도 이제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디지털화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산학년이 더더욱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산학년은 원래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기술의 어떤 격변기 4차 산업혁명 와중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기술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기술을 스피노프하고 기업은 스타트업 하든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기술 이런 부분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원천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오지만 이런 기술들이 가장 적합한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기업의 어떤 생태계가 잘 조성되면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기술 이전 컨퍼런스와 같은 이런 행사를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강도 마련되고 또 좋은 기술 과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인들께서는 보시고 또 좋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건승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컨퍼런스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강은 중소기업 관점의 IP R&D 접근 전략과 사례라는 주제로 특허법인 지원의 심성열 변리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식재산의 개념부터 이를 활용한 R&D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사례 위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 컨퍼런스 포문을 여는 첫 강의로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특허법인 지원의 심성열 변리사입니다. 자료가 먼저 화면에 준비되는 동안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거쳐서 진행되는 대학 교수님들의 우수한 기술의 설명회에 앞서서 어떻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서부터, 그러면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특허를 기반으로 R&D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 나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R&D의 주제나 어젠다를 도출하셨을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과의 매칭을 하여서 공동 기술 사업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형태로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가 구성이 준비가 된 것 같죠? 그래서 IP R&D 접근 전략으로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프로필 양력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정말 개념 위주로 첫 번째 파트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에 무게중심이 좀 있기 때문에 후반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2020년도나 이 자료는 비록 2019년도에 관련된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된 IP 금융 자료입니다만, 지식재산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들을 상당 부분 실제 보도자료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는 지금 접속해서 보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상당 부분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러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이 5가지 유형 가운데 저희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테마가 기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인 주제는 특허를 위주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한 개념은 기술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동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는 IT와 관련된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만, 장치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 방법, 조성물 등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포섭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R&D를 연구 개발의 결과물로 산출을 했을 때에 비록 연구실에서는 대부분은 특허의 형태로 기술이 존재하게 됩니다만, R&D의 결과물은 특허로도 확보할 수가 있고 디자인, 어떤 외관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 내역을 상용화까지 진행함에 있어서는 브랜드까지 해서 특허와 디자인, 상표를 모두 아우르는 형태로 권리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간단하게 특허청의 공개 DB를 통해서 보시면 지금 이 예시로는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의 대부분의 사례들을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자료상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특허권 확보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시간 관계상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만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최소한의 사항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권 특허를 확보함에 있어서 귀한 정보로서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특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제가 정해진다라면 발명에 관한 상담을 하고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통해서 특허 출원, 즉 특허청에 제출되는 절차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특허청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특허청에서 기술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서 특허청에서 어떤 심사 결과를 통지를 하면 그에 따른 대응 과정을 통상 중간 사건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중간 사건 이후에 궁극적으로 해당 특허가 최종 등록이 되게 되면 특허권이 비로소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특허권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이 단계에 이르러서 권리로서 정말 무형의 어떤 재산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대한 제출과 중간 사건 등록의 3단계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특허가 특허청에 제출된 이후에 특허에 관한 정보 체계상으로는 특허 제출되는 출원 과정에서의 출원 번호,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년 6개월이 경과가 되면 이 해당 특허 출원은 공개가 되게 되고 이 시점에 공개 번호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특허권이 발생되는 특허 등록 시점에 특허 등록 번호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특허 등록까지의 과정이 그러면은 1년 6개월 이상이나 걸리느냐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의 편의상 이 시점을 구분했을 뿐이고요. 우선 심사라는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특허 등록까지의 이 기간이 6개월, 빨리는 6개월, 통상 1년 이내의 기간에 궁극적으로 특허 등록까지 6개월에서 9개월 가량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카카오의 실제 특허 내역 가운데서 실제 출원 번호와 공개 번호, 등록 번호가 어느 파트에 위치하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역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 지식재산권 파트에서 대표님들께 강조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창업 초기의 기업이라고 하신다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건의 특허권은, 특허증은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를 할 필요가, 조속하게 빨리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면 대학의 특허를 양수를 해오는, 특허권도 이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오는 과정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는 기본적인 특허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양적 확장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해외 특허 출원을 한다라거나 그리고 특허를 적용 범위나 성격별로 여러 다양한 특허들로 확장을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 단계로 3단계, 저는 이제 뒷부분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3단계와 연관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IP의 질적 확장으로서 정부 R&D와 연관이 되는 IP R&D 연계 과정까지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기술 위주의 기업을 위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언급을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IP R&D의 추진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IP R&D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첫 시작은 특허에 관한 정보 조사에 있습니다. 특허 정보 조사의 목적은 원론적으로는 어떤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 결국은 특허권이 존재하는지, 해당 특허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다라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신사업 아이템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역이 이미 특허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름으로 인해서 사후적으로 특허 침해에 관한 특허 침해 분쟁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허권 존재 여부를 미리 타진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특허성 조사는 우리 회사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받고자 하는 권리와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세 번째인 특허성 조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효자료 조사. 이미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무효 자료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허 정보 조사를 아우르는 것이 결국은 IP R&D에서 전부 다 포섭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어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과 R&D를 연관시키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특허청 산하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이 용어를 많이 확산을 시켜왔고, 이러한 특허 분석 프로젝트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역을 보시면 IP R&D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특허 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로 IP R&D를 확산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이 단기간에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을 쪼개서 기술을 했습니다만, 이 아래에 있는 5가지 유형 가운데 보시죠. IP 지식재산권 신규 특허를 창출하는 부분, 그리고 핵심 특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다음으로는 좋은 특허가 있다라면 오늘 이 자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라이센스, 특허권을 양수를 해오거나 실시권으로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부분,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 특허 인프라를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부분, 궁극적으로는 R&D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5가지 가운데 선택적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서 몇 가지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IP R&D와 관련된 내역입니다. 실제로 부산 소재의 지역기업 내역을 보시면요, 혹시라도 호성 대표님이나 관계자분 접속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성의 사례를 제가 우연찮게, 제가 이 기업하고 사례로 드는 기업은 전혀 별도의 관련성이 없이 자연스럽게 사례 내역으로 발견이 돼서 도출을 한 것인데요. 자동차 부품 쪽과 관련된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실제 지금 호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단 2건만으로 조회가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최근에 특허 출원을 추가로 한 내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회사가 지금 한 10년 차 정도 되었고 매출액이 30억을 상회하는 수준인데, 특허 출원은 최근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신규 특허 출원을 하고 있고,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 부품 장비, 요즘 소부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소부장 R&D와의 연계 과정에서 이 IP R&D 과제를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재 관련된 내역으로 특허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정부 R&D를 수행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특허 분석을 지원을 해서 이 결과물로 새로운 특허들을 출원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들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부산 지역에 있는데 매출액이 공 하나가 더 붙은 단위입니다. 삼보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한 40년 차에 접어든 오래된 회사인데요. 특허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과 관련된 강점을 인정을 받아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 R&D와 연계를 하면서 기어박스나 감속기 등과 관련된 소재 부품 분야의 특허 분석 사업을 IP R&D를 2019년에 수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IP R&D를 그러면은 목적성으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내역을 다시 한번 실제 결과물들 위주로 샘플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역인데요. 선도 기업의 특허 분석, 특허 기술의 풀을 구축하고요. 유망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고 수출 이슈가 있다라면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산하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에 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보시면 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내부의 지식재산권 전략 전문가, 담당 PM과 그리고 분석 전문기관은 대부분 전담하는 특허사무소, 특허법인에서 팀을 구성해서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기업에 맞춤형으로 밀착형으로 특허 전략 지원 제도를 하는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트랙, 재창업 기업 트랙,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별 별도의 개별적인 TO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매년 운행이 됩니다만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과업 기간이 길고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부담금이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분담금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내역을 앞서 보셨던 사례에서처럼 R&D가 선정된 내역이 있다라면 R&D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술 정보 수집비의 명목으로서 이 분담금을 납부하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지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과제 관리 전문기관들과도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R&D 지원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단 우리 회사는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R&D로 아직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라면 혹은 기업 현금 분담금이 부담된다라고 한다라면 이보다 낮은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료가 좀 텍스트가 이쪽 부분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결국은 IP R&D 추진 방법 상에서는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몇 가지만 캡처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창업 7년차 미만이다라고 한다라면 가장 많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발명진흥의 부산 지부인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로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등록 특허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꼭 한 건이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IP 나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연계를 시켜서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역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IP R&D 정도의 깊이보다는 다소 얕을 수는 있습니다만 경쟁 기업의 특허 분석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특허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는 우수한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각 지역 권역별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부산 지역에서도 그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창업 7년차 미만이면서 등록 특허가 아직 좀 적을 때에는 요걸 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단 7년차 미만일 것으로 반드시 한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7년차 연차에 따른 제약은 부산 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궁극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라면 글로벌 IP 스타 기업을 통해서 해외 출원 비용과 해외에서의 어떤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된 비용, 브랜드,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부분으로서 매년 상당 금액의 예산을 연속성 있게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제 경험상 저희 고객사나 여러 기업들의 안내를 해드릴 때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재차 도전을 한다라면 반드시 2차례 혹은 3번째 차례에는 선정이 되는 경우들을 늘 봐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먼저 부산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특허 분석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정보 R&D와의 연계 수행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방금 제가 앞 페이지에서 언급을 드렸던 특허전략개발원의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지원 전략 지원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짓고 이 다음 강의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접근 방식인데, 기술 사업화를 기업의 관점에서 한다라고 보았을 때 저는 오롯이 오늘은 기업의 관점에서 말씀을 잠깐이나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의 의 자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 이후에 하실 연구자들로부터 기술 수요자인 기업에 이동이 돼서 제품과 서비스로 궁극적으로는 현출이 되는 과정을 기술 이전 사업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성공 실패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인식의 차이가 상당 부분 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즉 연구자의 입장에서 기술의 완성도와 기업의 입장에서의 기술의 완성도가 완성도 측면에서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비용 측면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릴 수는 다 일일이 언급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해결 방안으로 정부 지원 사업 매칭, R&D 사업 연계, 지역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상당 부분이 정부 지자체의 예산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상용화에 따른 예산 절감을 좀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원 기관 가운데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이렇게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 창업을 지원한다라거나 기술 이전과 관련된 여러 사업과 정책들을 실제 수행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산하에 물론 R&D 경험이 많은 분들이야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개별 기술 분야에 맞는 산업 분야에 맞는 섹터에 있어서도 여러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관들을 적절히 우리 회사에 맞는 기관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의 채널들을 포함한 여러 중소기업의 지원 채널을 요 키워드만 기억을 해두시고 매일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모니터링을 틈틈이 해주신다면 분명히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예산을 연계받고 수행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산 창업 포탈을 통해서 여러 부산 중기청에서 수행되는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사업들과 여러 유관 기관들의 사업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K-스타트업을 통해서는 정부 산하에서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 내역, SM테크에서는 여러 중소기업의 R&D와 관련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실제 부산 창업 포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기관들과 연계될 수 있는 채널을 이미 구축을 해놓았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궁극적인 개별 기술로서 문의를 할 때에는 지역별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문의를 한다라거나, 특허 업무를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신 기업분들께서 특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리인 사무소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개설되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코로나가 나아진다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접점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혹시 유튜브로 질문 내역을 하실 만한 부분이, 그러면 혹시라도 화면 보시다가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요 메일 주소로 저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선열 변리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특강은 기술 이전 사업화 및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부산연합기술지주의 김남용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역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방법부터 실제로 사업화에 성공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청하고 계신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용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정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의 김남용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금일 제가 발표할 그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앞서 저희 그 변리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신규 IP들을 창출했을 때 기업들이 이 IP를 가지고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양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전 단계에 관련된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출자 회사들에 대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앞서 저희 회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기업들한테 어떤 거를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부산 및 동남권 대학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 창업 투자 생태계를 조성을 하여 부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자체적인 기술 사업화 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서 창의 인재 발굴부터 기술의 혁신,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통한 기술 창업, 기술 이전,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시는 기술에 대한 사업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기반 구축을 하는 큰 역할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부산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으며, 각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현금 출자를 하였으며, 지역에 있는 16개 대학의 지역의 산업협력단이 현금과 현금을 출자를 하여 저희 회사를 설립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개수, 그리고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기술 사업화 매출액, 그리고 현재까지의 고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부산시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그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 기술 사업화 펀드 조성입니다. 기술 사업화 펀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부산시 자금이 아닌 정부의 자금을 유치를 받아서 그 조금 더 혁신적인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도 가지고 있고, 총 4개의 그 1호부터 4호까지의 173.8억 원의 저희가 투자 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성한 자금이어서 그 부산에 있는 지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동남권, 뭐 수도권을 제외한 다양한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 자체적인 출자 회사들, 이제 기술 사업화 성장 지원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단에 이제 사업화 멘토링, BM, 그리고 성장 지원, 다양한 R&D 성장 지원, 사업화 성장 지원, 그리고 투자 연계 지원, 그리고 이제 전략적 투자자 연계를 통해서 향후에 조금 더 우리 스타트업들이, 기업들이 그 사업화에 활성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던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화가 되었고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한 개요입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의 개요는 지금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필요로 하는 뭐 기업, 뭐 그다음에 개인으로 이동을 하여 제품이나 생산, 서비스에 활용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리고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사업화 유형은 다양하게 한 크게 7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쉽게 1대1로 기술을 양도시키는, 그러니까 제 권리를 남한테 이제 이전시키는 기술 양도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뭐 전부든 일부든 이제 실시권으로 허락해서 이전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 이제 연구개발자와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지도, 훈련, 교육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기업과 개인과 그리고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전받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기술 창업 방식,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법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합작 투자를 하는 기술 이전 사업화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을 기존의 기업이 있고 이제 다른 기업에게다가 이제 인수라든지 합병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크게 7가지 기술 이전 사업화 유형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쉽게 기술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처음에 이제 연구개발자가 기술 공급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다양한 기술 중개기관, 거래기관들이 전국에는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이제 최종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뭐 개인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술사업화 진흥기관이라고 해서 아까 앞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키아트나 뭐 이런 이제 중기부도 될 수도 있고 중기청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연계 협력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고도화,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 가치 평가 기관이나 기술 금융기관 일반적으로 기보 신보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은행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기술 이전 사업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큰 프로세스로 해서 계속해서 공존해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전과 사업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기술 이전만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주게끔 저희는 이런 전주기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이전 사업화 성공 모델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전하고 나서 사업화를 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이전이라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R&D도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있는 기술 지도라든지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사업 고도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인프라도 이제 활용을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기술 이전이 끝이 아니라 R&D, 마케팅, 투자, 사업화 등의 전 단계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인 기술 이전 사업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사례로 제가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들 건데요. 첫 번째로 그 ES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 있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그 5천만 원의 현금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그리고 인프라 연계, 그리고 기술 지도 연계 등을 통해서 지금 정부 지원 과제로 한 4건에서 한 약 10억 원 정도의 그 R&D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부산, 그 대구랑 그리고 울산이랑 해서 동남권 기술 이전 사업화 성공 모델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번째로 주식회사 카이아이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동서대학교에 기술을 이전 받았으며 저희 회사에서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현금 투자를 하였고요. 여기에 기술 이전과 투자 그리고 동서대학교 교수님의 기술 지도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 연계 부산시의 지자체를 통해서 사업화를 안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고 지금 현재로서 팁스 프로그램을 수주를 하였고 추가적인 R&D 자금으로 해서 약 8억 원 정도의 그 R&D 성장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부산시 주치 사업 선정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 성공 모델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기업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고 어떻게 하면 투자 매칭이 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투자자와 최종적으로 계약서까지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제가 그 초기단의 투자 준비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투자 유치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무담보 지분 투자입니다. 담보 없이 그냥 지분을 투자를 하고 기업의 소유권을 일부 대가로 지급받는 그런 형식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보시면 쉽게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5천만 원짜리 법인기업의 한 주 발행가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회사의 총 주식수는 5만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 시에는 한 주당 더 높은 가격으로 신주 발행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거는 향후에 이제 기업과 투자자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회사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0억의 밸류, 그러니까 밸류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인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나 VC로부터 10억 원을 자금을 유치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의 지분율을 계산을 쉽게 해드리면 포스트라고 한다면 포스트가 40억이라고 한다면 프리 밸류가 이제 그 초기 가치가 이제 30억, 기업의 가치는 30억이 되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10억 원을 더했을 때 최종 기업의 가치는 40억으로 이렇게 산출되는 방법입니다. 투자자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포스트 40억 기준에 10억을 투자받으면 투자자는 25%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로 했을 때 40억 기준에 50억을 이제 총 받는다 치면 여기에서는 20% 지분율을 투자자에게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 이거는 기업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매각되는 방법에 따라서 회수 금액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 자료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은 무턱대고 투자 유치를 신청을 한다고 해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고민들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리고 투자를 얼마 정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 지분을 얼마 정도 내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투자 유치 전에 이제 기업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 크게 5가지 있습니다. 투자를 꼭 받아야 하나? 이 단어는, 이 문구는 무엇이냐면 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충분한가, 우리 회사가 계속적으로 재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그 자본금에 대해서 자본 잠식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그 전략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가, 투자의 목적성인 거죠. 기업이 이 R&D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제품 제작비가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서 안 되니까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투자 유치 목적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필요한가? 이제 기업마다 기업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지금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시지만 회사 현금 흐름 상태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얼마인가? 우리 회사가 어느 만큼 지분을 내주면서 투자자들한테 얼마만큼의 투자금을 유치하겠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전에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투자받고 적은 지분을 내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일까? 이거는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뒷장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기업 상황이나 성장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이낸싱 사이클 주기에 맞춰서 적합한 투자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초기 단에 이용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엔젤 투자자,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이 단계는 시드 캐피탈이라고 해서 시드 투자입니다. 아주 소액,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마이크로 VC, 그리고 VC, 얼리 스테이지라고 해서 조금 더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공장의 그런 확장을 위해서 조금 자금이 앞단에는 1억 정도, 1억에서 3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면 여기는 한 5억에서 10억 이상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VC랑 PFE 해서 레이터 스테이지라 해서 여기는 조금 더 50억 이상까지의 이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단계별 이제 투자 유치 전략을 사전에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투자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제 투자자들마다 투자를 검토할 때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 가능한 자료를 투자자들한테 그거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 작업 그리고 서류 작업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검토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리고 사업성, 그리고 기술성, 그리고 시장성인데요. 기술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솔루션 위주의 기술을 그거를 이제 강점으로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아이템이 개발이 되었을 때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고 장악을 하고 그리고 시장 수요자가 매력도를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해서 투자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딜 소싱을 통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스크리닝 그리고 필터링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인데요.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이제 투자자들마다 상이한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뭐 독자적으로 투자 심사 절차를 보유한 투자자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기업 발굴부터 그리고 내부 검토, 내부 IR 그리고 프리 IR이라고 해서 사전 투자 심사위원회 그리고 본투 심의 그리고 본투 심의가 끝나면 투자 계약을 하고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투자 승인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지원과 뭐 금융 연계 그런 투자 연계들을 위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업이 뭐 조금 더 고도화되거나 매출액이 좀 많이 높아졌을 때 투자 회수 이렇게 진행되는 이제 과정과 절차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제 투자 유치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업 대표님들이 대부분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투자 유치 시에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 투자 유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사업계획서, IR 피칭 자료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 안의 내용은 문제가 지금 문제가 어떻고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그리고 경쟁사,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 재무 구조는 이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팀 구조는 이렇다 등의 이제 회사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가능성이 높은 투자 기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투자 스테이지, 유치 전략별, 재연별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요점이고요. 투자를 하는 담당 심사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투자자는 기업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되고 기업은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유치받을 때는 그 정보를 최대한 모든 거를 다 오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투자 유치는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역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크리티컬 셀링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납품 계약이라든지 핵심 기업과 제휴 그리고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이제 지표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너무 많은 투자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투자사들만의 다양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투자사랑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리젝트, 거절당하는 경우도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간이 투자사한테 시간도 늘어날 뿐더러 그리고 투자사 간에 안 좋은 소문들이 리젝트를 당했을 때는 안 좋은 소문들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자와 이제 접촉을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라는 것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주의 사항이십니다. 예. 그리고 주요 이제 투자자분들, 기업분들께서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게 왜 우리는 기술력도 좋고 사업성도 좋은데 투자를 안 하냐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크게 4가지적인 오해 요소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거에 다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성을 조화가 된 기술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는 재무 구조가 별로 안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재무 구조는 투자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 심사 기준은 유사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지별 투자 스테이지별 그 각 기준은 다 상이하며 이제 선언한 취향은 제각각입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투자자 내에서도 다른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본계정이냐, 펀드 투자냐, 목적의 펀드냐, 그 고유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사업화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에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보시면 세 가지의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 기업의 설립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인트 벤처형, 새로운 그 파트너사랑 투자자랑 그 기업이랑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는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분 편입형, 기존에 있는 기업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받는 지분 편입형, 그리고 1대1로 기업과 그냥 투자자 간의 새로운 단독형 설립형이 있습니다. 이 장표들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저희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출자회사 설립 유형에 대해서 크게 이제 대표 사례로 한 가지씩 제가 넣은 그런 사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인트 벤처형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IJ엑스콤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기업이 일진엔드 부산에서 이제 선박 쪽으로 아주 유명한 좀 잘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새로운 소화기 그 선박의 소화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육상과 선박 사이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해서 동의대학교 산학협단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저희한테 새로운 이제 그 조인트 벤처형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현금 투자를 받아서 20% 지분을 주게 된 그런 회사 사례입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형은 앞서 그런 비슷한 기업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조인트 벤처형 출자 회사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이 스피노프를 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그런 출자해서 지금 한 파트너 기업이 23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저희와 테크노파크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이제 같이 지원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R&D를 성공시킨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술 사업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투자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지분 편입형,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회사에 저희가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를 하였고 대학에 있는 기술을 매칭시켜서 사업화를 시키는 지분 편입형 출자 회사 유형입니다. 네. 그리고 지분 편입형 출자 회사 유형은 저희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M&A를 통해서 인수, 합병을 통한 그런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동 투자자와 그리고 두 개의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분 편입한 출자 회사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사업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는 투자 연계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한 202억 원 정도의 그 정부 지원 자금을 매칭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R&D 쪽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데 특구 R&D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산에 몇 개 안 되는 팁스 운영사이기 때문에 팁스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운영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한 5개 팀 정도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2020년부터는 약간 이제 기술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도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타켓을 잡았고요. 저희가 지금 기술 사업화는 크게 지역 기술 사업화를 고도화시키고 투자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조금 더 그 제품의 그 상용화를 조금 더 돕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재정 사업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기술 창업 경쟁력 확보를 조금 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사업화에 부산에서 기술 이전 사업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제가 저희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주무관님께 제가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따로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해주신 김남용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안내사항은 두 특강자분들의 특강 내용들은 저희가 녹화분을 별도로 저희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에 따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고 질의사항도 별도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시간은 15분가량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교수님들의 최신 기술 발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